수사를 합니까?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수사 의지가 또 관련되는 사람들도 다 그에 따라서 꼬리를 갖추고 이게 사실 가장 핵심 인물이 지금 여기 국내에 없는데 뭐 수사의 강도를 독일에서 지금 그러니까 최순실 씨 모녀가 예. 독일로 전부 지금 네네. 출국했는데 네네. 그 정작에 출국 금지를 내리든지 어떻게 하는 게 소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. 지금. 안 되죠. 거의 안 되는 거죠. 소환에 불응하면 뭐 또 재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. 재판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정리 다 했지. 이 근거 그다음에 우리 K스포츠 미르에 대해 뭐 합치고 그다음에 비택도 지금 증거도 거의 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추적한다면 뭐 금융 계좌나 추적할 수 있지만 시간을 얼마든지 뭐 연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. 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볼 때는 이게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사실은 말리는 시누이 같은 느낌이 더 든다라고 이런 생각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이 핵심 피의자 이 두 번째 이 어려움, 핵심 피의자 소환 및 증거 확보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핵심 피의자가 여기서 이제 최순실 씨 모녀입니다. 지금 독일로 출국했는데 이 최순실 씨 모녀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거 아닙니까?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빨리 귀국해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독일에서 그냥 잠적해버리는 상황에서는 소환도 쉽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. 가장 핵심이 지금 한국이었고 독일에 가 있는데 지금 잠적한 상태인데 어떻게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?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그렇게 지내왔으니까 지금은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라도 이건 자진해서 귀국해야 됩니다. 3대 난관 세 번째입니다. 뭐 이거 늘상 지적하는 건데 최고 권력에는 유달리 약한 검찰. 이번에 잘 될 거로 보십니까? 뭐 잘 안 될 겁니다. 왜냐하면 저는 최순실 씨한테 수사가 갈지도 의문이에요. 지금 국내에 있는 그 재단들의 자료나 기록, 또 재단 설립과 관계되었던 공무원, 정경련 관련 인사, 또 돈을 낸 대기업 인사 불러서 물어보는 게 거의 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 사람들 중에 이 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사람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될 만한 서류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? 자,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뭐 법명으로 본다면 증거가 거의 다 인멸되거나 은닉된 상황에서 이 일을 조사하는데 최순실 씨의 조사할 필요성까지도 나오겠는가 이런 문제가 등장될 수 있어요. 재단 부분만 갖고 보면요. 자, 그렇게 돼버리면 과거에 무슨 뭐 이 정윤회 씨 그 찌라시 이 파동 때나 또 이번에 우병우 수석 때 우병우 수석도 아직 결과가 안 났지만 결과는 뭐 무혐의로 나올 거다라고 많이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물론 예측입니다.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일 또한 그 범주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. 그런 어떤 맥락 하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9분 동안 사실상 이 재단의 설립과 경과에 본인이 다 알고 있다라는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싶은 게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정면 돌파 의지라기보다는 일단 급한 불을 끄자 이런 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보세요? 아니면 이걸 정말 끝까지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거라고 보십니까? 정면 돌파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최고의 핵심에 있는 수사의 최고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없단 말입니다. 정말 정면 돌파하실 의사가 계시면 그 시점을 놓치지 않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시점까지 이게 좀 자제를 들 것을 죽을 걸 기대하다가 이제 계속 이제 도저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방점을 짚고 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나온 약간은 좀 만시짓한 성격의 궁여지책이라는 일부에서는 이 최순실 씨 이 문제가 여러 의혹들이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모든 요인들이 종합해서 종합 세트로 있는 정말 악재 중에 최근에 우리 정치권의 악재 중에서 물론 뭐 옛날에 올로비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대통령 아들들 얽힌 문제도 있었고 다 구속되고 뭐 이런 일도 많았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악재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
대통령에게 주는 타격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? 지금 뭐 지지율은 지금 이제 최하로 떨어졌어요. 저는 어제 대통령이 말씀하는 걸로 봤어요. 대통령에게 이런 글을 갖다가 써주고 또 이 일의 수습에 청와대에서 관여한 분들의 생각은 재단과 관련해서 문제만 없으면 이 일은 조금만 더 밀고 가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문제가요, 우리 사회 국민들의 가장 큰 어떤 이 감성을 건드렸다. 이 문제가 법적으로 덮는 문제는 제가 볼 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런데 법적으로 덮는다고 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민심을 덮을 수 있겠는가? 법적으로야 한두 달 지나면 꺼지겠죠. 그런데 국민의 이런 어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실망에 대해서는 뭘로 끌 수 있겠는가? 제가 볼 때도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악재로 보여지는데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. 이건 정치적으로 이건 상당한 악재입니다. 상당한 악재인데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단편적으로는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게 하도 뭐 등장인물도 많고 복잡해서 조금 이게 뭔가 그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쟁점은 세 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결국은 첫 번째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미르와 K스포츠 이 재단 설립부터 모금까지 전적으로 주도를 했느냐. 이게 쟁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최순실 씨라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우리가 저는 도대체 왜 최측근인지 모르겠는데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재단의 자금을 유용하고 사유화했느냐 이게 두 번째 쟁점이고 세 번째는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파생돼서 나온 것인데 최순실 씨 딸의 부정 입학과 그 관련된 얘기들입니다. 이 세 개의 쟁점 안에 지금 제기된 모든 의혹들 뭐 이렇게 하나씩 터져 나온 게 이 안에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박근혜 정부가 1년 반이나 남았습니다. 임기 5년에서 1년 반이면 3분의 1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? 이 계기를 만들어서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계속 가서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 의뢰로 넘어갑니다.